언제까지 에스프레소 추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래? 생각보다 쉬워.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남자 쫑스타입니다.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원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의 방식, 그거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추출의 목적, 에스프레소는 왜 추출하는지, 근데 이 에스프레소 추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숭늉을 줬는데 초콜릿 맛을 내라고 하거나, 초콜릿을 줬는데 숭늉 맛을 내라고 하거나, 이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말이 맞지 않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시는 추출의 목적에서 벗어난 방향성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추출의 목적은 내가 사용하는 원두가 어떠한 맛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분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분, 내가 가지고 있는 원두의 맛을 가장 잘 끌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추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과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알기 쉬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이 두 가지 단어만 알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바로 첫 번째 지하철이라는 단어, 두 번째 찜질방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이 단어들로 에스프레소 추출은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도징, 커피 담는 거, 노킹과 레벨링, 내가 잘 담아놓은 커피를 고르게 분포시켜 주는 거, 그 다음 템핑, 그 원두의 밀도를 조밀하게 잘 다져주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하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많은 바리스타들이나 커피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채널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입니다. 서울 지옥철, 요거 아시는 분들은 이 설명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이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포터필터 안에 담겨져 있는 원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 지하철 안에 타려는 사람, 내가 지하철에는 타려는 그 사람을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옥철에서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죠. 너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리고 저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하지? 굉장히 우왕좌왕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쪽에만 많이 몰려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만 몰려 있다면 저는 이쪽으로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들어가려는 물의 심리예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즉 채널링이 나지 않게 하려면 이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고루 잘 분포되어 있어야 나는 여기로 탈 거고, 너는 저기로 탈 거고, 다른 사람은 가운데로 탈 거고, 이 다양한 방향으로 타려는 사람들이 분포되게 됩니다. 자, 그럼 채널링의 설명은 이거면 끝입니다. 안에 사람들이 잘 고르게 타고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의 방향이 바뀌듯이 이 포터필터 안에 원두를 고르게 잘 다져 놓으면 들어가는 물이 다양한 많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가장 자연스럽고 추출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에스프레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에스프레소 추출의 가장 기본적인 지하철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지하철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그건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수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수는 보통 매장에서 세팅을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바리스타가 한 잔 한 잔
봐가면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인 매장, 일반적으로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매장에 대해서는 보통 에스프레소 세팅을 맞춰놓고 추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쉽고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커피 맛을 끌어낼 수 있을 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수에 관한 지하철의 상관관계는 뭐냐?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에스프레소 세팅 버튼을 누르고 물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물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안에 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 들어가는 사람의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되고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면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내가 똑같이 추출 버튼을 눌러서 에스프레소 추출수에 맞춰져 있는 세팅값대로 추출을 했는데 만약에 굉장히 느려진다, 굉장히 에스프레소도 조금 나오고 시간도 굉장히 길어진다 하는 분들은 안에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나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사람이 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원두 양이 굉장히 많거나 혹은 분쇄도가 굉장히 얇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나는 똑같이 세팅 버튼을 눌렀는데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거나 굉장히 듬성듬성 사람이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커피 용어로는 분쇄도가 굉장히 굵거나 원두의 양이 굉장히 적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찜질방입니다. 보통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 바로 때를 밀진 않습니다. 몸을 불리고 한참 있다가 해야 때가 나오지. 만약에 몸을 불리지도 않고 때를 밀게 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피가 나오게 됩니다. 때는 나오지 않고 그냥 피도 나오고 살도 다 벗겨지게 되죠. 이렇게 몸을 불리는 그 시간을 커피 용어로는 인퓨징이라고 하거나 뜸들이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뜸들이기랑 인퓨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상 커피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별로 와닿지도 않아요. 인퓨징이 뭐고 뜸들이기가 뭐고 이거를 왜 하는지 와닿는 정도의 그런 단어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찜질방이라는 표현을 선택을 했고, 이 뜸들이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아까 설명했다시피 뜸을 들여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도 않은 피가 나오게 되고 뜸을 들여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뜸들이기, 인퓨징이라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커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커피는 아직 성분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아직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뜨거운 물만 그냥 막 부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피에서도 내가 원하는 성분, 내가 끌어내고 싶은 성분은 나오지 않고 혹은 덜 나오고 내가 끌어내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뜸들이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출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잘 이해되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추출로서 가장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쉬운 단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강사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단어로 일반인한테 다가가면 좋을까? 어떠한 단어로 일반인한테 다가가면 좋을까? 어떠한 단어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면 좋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커피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커피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거를 소비자, 일반인, 고객분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커피하는 사람들은 알려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너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라는 방식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줘야 내가 알아듣고 매장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말들을 사용을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자격증을 배우고 나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를 만들어줘야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찍게 될 모든 영상들은 커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막 창업을 시작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배웠는데 커피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매장에서 도저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고 써먹을 수도 없다.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밀크 스티밍, 일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밀크 스티밍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가? 커피 만드는 남자 종스타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